자, 오늘은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성에 있는 공장 창고 토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공장 하시는 사장님들도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대체 언제 확장을 하는지 그 정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해당 도로는 정말 많이 막히는 도로죠. 이 해당 도로를 잠깐 설명드리면,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과 대형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시흥 안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는 화성과 평택항에 있는 그리고 대형 공단들이 많은 평택을 연결하는, 말 그대로 평택, 화성, 시흥을 물류의 이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 많고 굉장히 막힐 수밖에 없겠죠. 대형 화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출퇴근하는 인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제 송산마도 IC 바로 앞에 있고, 제가 출퇴근을 이쪽으로 하는데, 이 출근 시간에 올라가는 차 엄청나게 많고요. 내려오는 차는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되면, 이 평택부터 올라오는 곳은 그냥 주차장이고요.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막히죠. 그리고 도로의 노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땅이 엄청나게 패여 있는 것들이 많고, 그냥 요만큼 패인 게 아니라 이만큼씩 패여 있어요. 진짜 뭐 타이어가 터질 것 같이. 그래서 때마다 뭐 비 장마같이 확 오면 확 꺼져 있고, 또 땜빵하고, 또 비 오면 또 확 꺼져 있고, 고질적으로 노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이 도로가 얼마나 많이 막히냐면, 제가 작년에 연말에 송년회를 부천에서 전장군이라는 고깃집에서 했는데, 지금 가면 33분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3월 3일입니다.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서 빨간 날이고 비도 오기 때문에 주말 나들이객들도 많이 줄어서, 이게 금요일 날 뭐 퇴근 시간에 비가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제가 이 사무실에서 이 부천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약속이면 조금 늦고 뭐 그런 거일 텐데, 제품의 뭐 납기라든지 몇 시까지 선적해야 된다든지 물류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로가 도대체 언제쯤 확장하는지, 확장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는지, 뭐 이렇게 되면 양쪽의 확장이냐, 이쪽만의 확장이냐 혹은 이쪽만의 확장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릴 자료는 평택 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 투자 사업의 전력 환경 영향 평가의 정보이고요. 이 정보를 같이 보여드리면, 해당 도로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선도로망 역할이 증가하고 장내 개발 계획이 있어서 교통량이 하기로 예상된다. 장내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대형 공단과 항만, 물류의 이동을 위해서 차가 많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송산 그린시티라는 이 엄청나게 큰 신도시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4차선 가지고는 택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송산 그린시티 동측 지구는 입주를 했고, 남측 지구 산업단지 분양을 하고 있고, 서측 지구 토목공사하고 있죠. 2, 3년 이후에는 실제로 공단과 신도시가 이제 돌아가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건데, 그때까지 4차선으로 남아있는다? 공사 시작도 못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장내 개발에 대비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기능도 확보하고, 장내 수도권 제2외곽순환 도로망이 확충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라는 도로가 나왔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서울의 과밀화를 좀 막고자 주변 경인 지역에 이제 신도시를 만들고 좀 포화를 분산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도로를 만들어준 거죠. 이 서울을 둘러싼 기라성 같은 지역들이 많이 있죠. 송파, 하남, 미사, 강일,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일산, 김포, 인천, 부천, 시흥, 안산, 3번 평촌, 이런 지역들, 광명, 판교. 땅값도 엄청 올랐고, 1기 신도시부터 해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도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고 개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더 큰 도로를 하나 더 둘러서 만들어준다. 그럼 더 개발이 분산된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성장관리 권역으로 밀어내겠다. 밀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깔리는 지역들을 보시면, 방금 그 문서에서 나왔던 구간이 남한산에서 이제 마도 JC,
연결되는 요 구간이 지금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이고요. 송산 그린시티 개발이 되기 때문에 더 막힐 걸 예상해서 확장하는 게 맞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제1순환고속도로라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물동량이 드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해당 지역들 보면 시화, 안산, 화성 쭉 지나서 용인, 광주 곤지암, 양평,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김포, 청라, 송도 쪽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해당 지역들도 지금 이제 공장, 창고, 도시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도로들이 완성이 되면 인천 항만, 인천 공항, 평택, 항만에서 들어오는 물류가 빨리 이동해서 도심 지역으로 침투하기가 수월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2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 화성 지역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게 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인천공항을 찍어보면 한 56분, 1시간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대체 공휴일, 빨간 날, 비 오는 날 기준이고 첨두시 이럴 때 가게 되면 2시간은 기본으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0km가 나오고 56분이 걸리는데 이 방금 설명드린 제1순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타고 차 막히면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평택시흥고속도로로 돌아오면 작게 봐도 확장이 필요하고 크게 봐도 확장이 필요한 중요한 도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도로 어떤 식으로 개발되느냐? 제가 이제 21년도에도 제 블로그에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랑은 바뀐 건 없습니다. 이제 양측 개발 확정이 됐고요. 그때 이제 투자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도로가 양쪽으로 확장이 될 거니까 이 도로에 너무 붙어 있는 땅은 사지 마시라 수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은 1안과 2안 혹은 3안까지 두고 세 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영향이 적고 민원도 적을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 게 대체적으로 1안이 가깝다라는 거고 1안은 양측 확장과 LCS 차로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서평택 JC에서 마도 JC까지는 4차선에서 6차로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시와 JC에서 마도 JC 구간은 4에서 8차로의 확장이죠. 그리고 시와 JC에서 월곶 JC까지는 기본도로를 준용 구간도 있고 LCS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첨두시에 확장했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줄이고 이런 개발인 거죠. 지금 제일 막히는 구간이 사실은 시와 JC에서 마도 JC까지 구간일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차들이 IC를 타려면 남한산까지 쭉 올라가야 됐는데 지금은 시와 JC가 하나 뚫리면서 남한산 JC에서 차량들이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조금 해소는 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막혀요. 올라가는 차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당 사업 언제부터 하느냐. 일단 현장에서는 올해 안에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안에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계량 운영형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올해 첫 테이블 끊을까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첫 계량형 민자투자 사업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올해 정부의 지원 아래 사업 진행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1월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확장 사업이 KDI에서 이 시설사업 기본계획 검토 진행 중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올 1분기 내에 기획재정부 민투시 만건 걸로 관측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이라는 말이 되게 웃기게 그냥 카더라긴 한데 카더라가 사실 그냥 퍼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정보를 빨리 알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낼 숙소 그리고 사무실 장비를 놓을 공간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일례로 이쪽 지역에 서희스타일스 5차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석산 상태로 남아있죠. 석산 상태로 한참 남아있었는데 최근은 이 석산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동산들은 좀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냐면 이 석산을 까는 장비를 놓을 야적장 부지를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 혹은 이런 장비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정보를 빨리 알 수가 있고 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중화 사업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드론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혈탑들이 산업단지를 관통하면서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개발하기 안 좋은 형태로 되어 있죠. 지중화 사업 거의 끝나갑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임대자리 구하러 오셨던 분들이 이제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업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무리 단계가 임박했다. 현장에서는
좀 빨리 알 수가 있다. 카더라긴 하지만 실제로 좀 진행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 4년 정도 그냥 놀았죠. 지지부진했고 정부가 처음 하는 거라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 민투심 안건으로 1분기에 오르게 되면 사업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사업이 꽤나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이 해당 자료가 1년도 자료이고 한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8년 정도까지 끝내겠다. 5년을 잡고 했던 건데 지금 25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을 해도 한 30년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30년도에만 돼도 굉장히 다행인 것이 장래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죠. 이 송산 그린시티 사업이 한 30년도쯤 좀 지연됐기 때문에 한 2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시기랑 얼추 맞겠죠. 그리고 평택 시흥 고속도로 구간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쪽 지역에 송산면 고정리라는 지역에 고정 IC를 뚫어주는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미 이 시와 MTB에서 송산 그린시티로 연결되는 해양도로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로드뷰로 보면 이게 23년 9월이잖아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냥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Y자 확장도로의 구간이고 여기는 시와 MTB와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 구간이죠. 자, 그래서 해당 신도시에 대한 이 도로 철도 개선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해선의 확장, 그리고 MTB와 서측의 연결, 제2순환의 또 확장, 서해선의 개통, 위로 올라가는 신안산선도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죠. 수도권과 굉장히 밀집한 첫 번째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신도시도 만들고 도로 확장도 되고 IC도 뚫어주고 철도도 뚫렸으며 추가적인 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공장 창고 같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산업단지도 26년도부터 건축에 들어간다. 교통망의 개선이 있고요. 신도시의 개발이 있고 산업단지의 유입이 있고 인구의 유입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가의 상승이 동반되겠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발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아주 가까운 미개발 지역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평택 시흥 간 고속도로의 개요 현황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언제쯤 개발할지 그리고 이런 개발들이 주변 지역 화성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성에서도 좀 어느 지역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이 화성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경부축을 갖기도 하고 서해축을 갖기도 하는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죠. 경부와 서해를 같이 갖는 곳이 평택과 화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부는 내륙 쪽으로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 1, 2기 신도시가 잘 개발이 되어 있죠. 서해축도 놓이고 있는데 이 경부와 서해를 연결해주면 개발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제2서해안의 노선의 일부가 이렇게 개통을 했죠. 개통을 해서 이미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고 저도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송산마도 IC가 있고 장내에 고정 IC가 뚫리는 일대가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화성시는 경부축과 서해축도 같지만 서해안권을 갖기도 합니다. 자연 경관, 자연 환경을 갖는 굉장히 특수한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화성시는 이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장래에는 이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좀 확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수도권 지역에서 서해안권으로 이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어떤 개발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보시고 더 좁혀 들어가서 어떤 또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개발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 정보들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지역을 좁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부동산 김동 소장이었습니다.